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1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와 회원교단들이 총회 바로 알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국에 걸쳐 설명회를 개최하고 준비 인력을 증원하는 한편 음해 세력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할 방침입니다. 양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교회의 유엔 총회라 불리는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5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도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에는 인천 지역 교계 지도자와 정치인 등 500여 명을 초청해 조찬 기도회를 열고 WCC 총회의 의미와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상임위원장 김삼원 목사는 이번 총회가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라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온 인천에서부터 성공적인 총회를 위한 기도가 퍼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보호자를 움직이는 기도를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축사에 나선 송영길 인천시장 역시 이번 총회가 남북관계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등 정관계 인사들도 총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 한편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역시 WCC 총회가 열리는 부산에서 이지영 목회자를 초청한 가운데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손다릭 총회장은 총회를 유치하고 준비하는데 부산 지역 교회와 목회자들의 수고가 누구보다 컸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도 흔들림 없이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자고 당부했습니다. 또 부산 지역 여러 교계 지도자들께서 특별히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겠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편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현재 103명인 상임대회장을 한국교회 선교 128년의 의미를 담아 128명으로 증원하고 이 중에서 50여 명을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매월 모임을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오는 7월 8일부터 15일까지 WCC 제7차 총회가 열렸던 호주 캔버라와 시드니 등을 방문하는 빛의 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며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나바반 WCC 공동회장을 비롯한 인도네시아 교회 대표단의 한국 방문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WCC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교단과 목회자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는 한편 근거 없는 주장으로 WCC를 방해하거나 심지어 이단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일부 집단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통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세웠습니다. C채널 뉴스 양화수입니다. 라오스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9명의 탈북 청소년들에 대해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라오스 외교부가 청소년들을 돌봐준 한국인 선교사 부부를 인신매매범으로 매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라오스 외교부는 최근 자유아시아 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인신매매를 자행하며 탈북 청소년을 북한 대사관에 인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인권단체 디펜스 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는 터무니없고 비열한 거짓말이라며 선교사 부부는 탈북 청소년들을 수년간 돌봤으며 중국의 단속이 심해지자 안전을 위해 이들을 제3국으로 이동시키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또 라오스 당국은 탈북 청소년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 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이들을 북한 측에 넘긴 라오스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탈북 청소년의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국내외에서 비난의 여론이 거센 가운데 새누리당 북한인권 및 탈북자 납북자위원회는 국회 차원의 라오스 규탄 결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쌍용자동차가 지난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를 앞두고 회계 조작을 벌였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쌍용차가 대규모 정리해고의 근거로 내세웠던 감사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쌍용차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 지부는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2008년 안진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와 그 기초 자료인 감사 조서를 분석한 결과 곳곳에서 회계 조작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기재된 유형자산 장부 가액 수치와 손상 차손 수치가 감사 조서와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쌍용차 노조는 감사 보고서가 쌍용차의 원래 자산을 낮추고 손실은 늘려서 쌍용차의 재정 상태가 나쁜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쌍용차 노조 측은 2009년 당시 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서를 분석한 결과 3천억 원이 넘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대출을 하지 않는 등 사측이 고의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조작한 정황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쌍용차 사태가 회계 조작으로 인한 기획부도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쌍용차 노조 등은 쌍용차를 둘러싼 의혹이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만큼 총체적인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계장부에 쌍용자동차 생산시설의 가치를 5,177억 원 삭감시키는 것으로 회계 조작을 했는데, 문제는 그 회계 조서를 살펴보니까 덧셈 뺄셈조차도 맞지 않는 엉터리 자료였다는 것입니다. 총체적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 나라의 진실과 정의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음을 국회가 증명해야 합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월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해 6인 협의체를 만들었으나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산하에 소위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쌍용차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2,600여 명이 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한순간 삶의 터전을 잃었으며 이 과정에서 24명이라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회는 9개 교단이 참여하는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5월 30일 첫 모임을 갖고 쌍용차 문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담은 성명서 발표, 일반 교인을 대상으로 한 목회 서신 발송, 공청회 개최 등 여러 활동을 벌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교회협은 또 쌍용차 노사 간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WCC 부산 총회에서도 세계교회의 쌍용차 문제를 적극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무고한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가족의 삶의 터전까지 앗아간 쌍용차 사태. 기획부도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일본 정부와 정치권의 위안부 관련 망언으로 국제적인 비난이 거센 가운데 우리 정부가 적절한 대응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 조치와 계획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대협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향한 일본의 폭언과 명예훼손적 발언이 계속되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대협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의 활동 계획,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책과 공식 입장, 중재위원회 회부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영토와 역사 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원칙을 지킨다는 정책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유신 정권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기독교계 인사 등 16명에 대해 재심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8부는 지난 30일 고 문익환 목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등 16명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므로 위헌 또는 무효라며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목사와 김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 함 선생은 지난 1976년 유신 정권을 비판하는 민주구국 선언문을 작성해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 10부도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지난 1974년 실형을 선고받은 백기환 통일문제연구소장에 대한 재심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드러난 원자로 제어 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 사건에 대해 정부가 원전 비리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온갖 비리로 연결된 원전업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끊임없는 원전 비리 사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해임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영선 공동대표는 우리나라는 언제라도 원전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렇게 허술하게 원전을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에서 불온한 세력들이 원전 건설과 운영, 규제까지 모두 장악하고 온갖 비리와 검은 커넥션으로 연결돼 있다며 시험 검증기관이나 규제기관 모두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는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본질을 밝혀내고 원전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오는 10일 총회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기장총회는 오는 9일과 10일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라는 주제로 새 역사 60주년 기념 전야제와 기념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기독교 장로회에 맡겨진 역사적 사명을 새롭게 깨닫길 원한다며 생명, 정의, 평화의 선교적 과제와 비전을 세우는 첫걸음이 되는데 그 목적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장총회는 지난 1953년 6월 10일 제38회 호원총회를 소집하고 선언서를 발표하며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립함으로써 시작됐습니다. 한편 총회는 새 역사 60주년 기념 사업으로 지난 2월에는 사순절 금식 순례 기도회를 진행했고 5월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토론회와 문익환 목사, 장준하 선생 추모 예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밖에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구세군 자선냄비본부가 소외계층을 위해 작은 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은 지난달 31일 홀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한아름의 1호 도서관을 개관했으며 앞으로 전국 12개 사회복지시설에 도서관을 세울 계획입니다. 주빌리 통일 고국기도회가 6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2013 주빌리 코리아 기도 큰 모임을 개최합니다. 교회가 씨 뿌리는 통일을 주제로 48개 기독교 통일운동단체와 국내외 20여 개 교회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부산 기독교총연합회 등 기독교계 단체들이 3일 일본의 아베 총리와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망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참여단체들은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고 위안부 망언을 일삼은 아베 정권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국제구호기구 기아대책이 6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해외 빈곤 아동들을 위한 한톨 나눔 축제를 개최합니다. 호프 제너레이션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에는 국내 청소년들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됩니다.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비도 오지 않고 날이 점점 더워지겠는데요. 충청 이남 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 한때 구름이 많겠고 중북부 지방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아침에 서해안과 일부 내륙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제주 17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8도, 대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기온이 크게 오를 전망인데요. 특히 수요일부터는 30도를 넘나드는 더위가 예상되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